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어제 오후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적인 증거로 꼽히는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가 사라진 가운데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소속사 본부장이 경찰에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저희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네, 한편 반려견 훈련 전문가 강영욱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갑질 논란에 이어서 개 학대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로에도 침묵해온 강영욱 씨가 오늘쯤 입장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관련 내용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 씨 사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를 해드린 것처럼 자, 소속사 본부장이 경찰 조사에서 메모리 카드를 본인이 삼켰다. 진술을 했다고 해요. 참 이 내용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어떻게 그렇죠. 보셨어요? 굉장히 이렇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어쨌든 본인이 삼키는 행위까지 하는 사례는 굉장히 좀 드뭅니다. 일단은 본인이 이렇게 삼켰다라고 시인을 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본인이 증거 인멸을 했다라는 자백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고요. 사실은 이제 메모리 카드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김호중 씨가 그날 이동하는데 탑승한 차량이 모두 한 3대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는데 3대 모두 메모리 카드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을 고의로 아마 이제 훼손했다거나 아니면 뭐 버렸다라거나 뭐 그렇게 은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텐데 이번 매니저의 진술로 인해서 이것을 삼켰고 즉 증거는 이제 지금 훼손됐거나 아니면 없어졌거나 어쨌든 증거 인멸의 고의는 뚜렷해 보이고 실제로 죄 성립의 여부에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제 안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블랙박스가 3대였고 차량이 3대였으니까요. 지금 사라진 메모리 카드도 총 3대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개의 메모리 카드 칩을 이 매니저가 혼자서 다 이제 삼켰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교사를 해서 좀 시킨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니저 자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본인이 어쨌든 훼손했다라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왔었는데 네. 정말 본인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소속사 대표라든지 김호중 씨로부터 모종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인지 부분이 조금 더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삼킨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 증거는 이제 더 이상 확보를 경찰 측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뛰어넘고 조사가 진행되는 겁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제 김호중 씨가 당시에 얼마나 취했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때 차량에 탑승해서 분명히 누군가랑 지속적으로 통화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가 담겨 있는 그 핵심 증거는 지금 사라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추후에 뭐 발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본인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이 이것을 뭐 강제적으로 뭐 압수수색을 지금 한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기는 하지만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한들 본인이 삼켰다면 이것은 사실 이제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라는 핵심 증거는 사라졌다라는 전제 하에서 일단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집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관련 내용이 나왔을 때부터 메모리 카드가 도대체 그럼 어디로 없어졌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는데 어쨌든 본부장이 본인이 삼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머지 2개의 메모리 카드를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더더욱 가중처벌이 될 요소가 많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가담을 해서 이렇게 메모리 카드를 없애자라는 모의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걸 어떻게 없애면 좋을까? 우리가 어디 뭐 쓰레기통이라든지 이런 데 혹시 버렸다가 나중에 뭐 찾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삼켜버리자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함께 합동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조직적으로 범죄 행위를 은폐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중처벌, 그러니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형량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자 김호중 씨가 어제 이제 경찰에 출석을 했고요. 이제 다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출석 당시로 좀 돌아가 보면 사실 많은 취재진들이 경찰에 이제 출석하는 김호중 씨를 찍기 위해서 경찰서 앞에 있었는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의구심이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건 좀 법적인
부분과 그리고 어쨌든 공인으로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을 좀 나눠서 볼 측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들어가자라고 한다면 사실 과거에 이제 이성균 씨 사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경찰에 3번 연속으로 이제 출석을 하면서 다 이제 매번 포토라인에 섰었죠. 그리고 나중에 왜 이렇게까지 이제 당사자가 변호인을 통해서 비공개로 출석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다 공개를 해야 되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본인이 원한다라고 한다면 경찰과의 협조가 돼서 비공개로 출석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뭔가 위법하다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찰 내부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훈령을 통해서 사실은 비공개로 이렇게 출석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법한 건 아니지만 하지만 김호중 씨가 단순히 지금 음주운전을 해서 입건이 된 상황이 아니라 처음 음주운전을 저질러 놓고 이것을 계속해서 은폐하려는 시간들이 소요가 됐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은폐하려는 그 전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쨌든 대중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사람이라면 적어도 고개를 숙이면서 본인의 진지한 그런 사과의 입장 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이고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할지라도 이런 공인들의 경우에는요. 소위 대중들이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아웃이다라고 한다면 법보다 더 무서운 사실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면 사실은 대중 앞에 어쨌든 본인이 모습을 드러내고 사과 입장을 밝히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자, 어제 김호중 씨 경찰에 출석해서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를 다시 나오기까지 9시간이 걸렸어요. 그 나머지 6시간 동안 자, 취재인 앞에 설 수 없다. 버티다가 결국에 조사를 3시간 받고 6시간을 대기하다가 9시간 만에 경찰서를 나선 건데 자, 관련해서 뭐 어쨌든 죄인으로서 무슨 할 말이 뭐가 있겠냐라고 취재인 앞에서 짧게 말을 남기기도 했지만 이어서 변호인 측에서 좀 공인으로서 마땅히 직접 사죄를 드리는 게 당연한 수순이지만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그럴 수 없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겠습니까? 글쎄요. 그 개인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김호중 씨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나의 이미지 훼손이라든지 명예 실추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이제 공연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지금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거든요. 예. 본인이 포토라인에 서서 이렇게 어쨌든 죄송하다라고 머리를 숙이고 이러는 것 자체가 어쨌든 유죄의 심증을 씹어줄 수가 있고 대중들에게 그러면 내가 앞으로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좀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김호중 씨가 굉장히 많은 광고 계약건들이 지금 체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광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이제 수사기관 앞에서 이렇게 포토라인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하는 것들이 사진이라든지 영상으로 다 이제 남아버리게 되면 그러면 혹시나 본인이 광고 계약에 있어서 어쨌든 품위 의무 위반이라든지 예. 아니면 그런 것에 있어서 조금 더 불리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행위, 그러니까 계산적인 행위에 대해서 대중들은 모를 리가 없고요. 오히려 본인이 정말 말 그대로 뭐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라고 본인이 워딩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돌아선 팬심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 김 씨의 변호인인 이제 조남관 변호사에 따르면은 어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도 뭐 시인을 했고 무슨 술을 마셨는지 얼마나 마셨는지 다 말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대로 다 경찰에 말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 조남관 변호사의 이야기로는 증거인멸이라든지 아니면 뭐 범인 도피라든지 여러 가지의 지금 이제 혐의점들을 받고 있지만 음주운전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집중적으로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뭐 본인이 사실은 그때 당시 술을 얼마나 마셨고 그리고 몇 시간에 걸쳐서 마셨고 누구와 마셨고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진술을 했을 겁니다. 수사기관이 일단은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을 해서 지금 뭐 그때 당시에 술을 얼마나 마셨는데 김호중 씨 체격이 이만큼이고 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고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봤을 때 운전대를 잡았을 때 그 순간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몇일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계산하는 기법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위험운전 치상죄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위험운전 치상죄가 적용이 되려면 그때 당시에 술이 취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내가 위험하게 운전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누군가를 이제 상해를 입히게 했다면 이제 처벌을 하는 것이잖아요. 위험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음주나 아니면 뭐 약을 복용을 해서 어쨌든 그러한 위험을 야기를 시키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술에 취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정확한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더라도 입건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김호중 씨가 당시에 얼마나 술이 취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추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관련해서 어쨌든 음주운전 혐의를 직접 이제 증명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추후에 이제 좀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들과의 대질 신문이라든가를 통해서 좀 더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가능성이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뭐 그때 당시 술을 얼마나 마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당시에 그러한 술자리 내부 그러니까 뭐 룸 내부에 CCTV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김호중 씨가 얼마나 마셨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알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술잔이 입에 대긴 했지만 마시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장의 신빙성에 있어서 수사기관은 굉장히 의문을 품고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진술이 한두 번 번복된 게 아니고 이 얘기 저 얘기를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믿어야 되는지를 지금 수사기관도 아마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필요하다면 김호중 씨와 관련된 동석자를 불러서 당시에 김호중 씨가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 음주 상황이 어떤 분위기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사실은 진술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김호중 씨가 반드시 마주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더 진술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석자가 김호중 씨와 같이 마주했을 때 진술이 오히려 더 꼬이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아마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상황에 따라서 김호중 씨에 대한 어떤 추가 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추가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남관 변호사도 밝힌 것처럼 지금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얼마나 음주를 했고 음주운전 관련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예. 매니저에게 본인이 지금 옷을 벗어주고 허위 자백을 하도록 지금 시킨 것 아니냐라고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메모리칩을 지금 뭐 삼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있어서 김호중 씨가 전혀 개입을 한 것이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필요하다면 또 추가 소환 조사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예,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 기자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언급을 해주신 부분처럼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본부장이 직접 삼키고 또 뭐 증거인멸에 가담을 했느냐 이런 여러 부분들이 의혹에 밝혀져야 할 텐데 이러한 와중에서도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일과 24일에 열리는 콘서트를 좀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혀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연 출연료나 아니면 예매 티켓 환불 수수료를 본인이 좀 부담을 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뭐 취소하거나 출연을 뭐 본인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출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혀왔는데 자, 정상적인 공연이 좀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것도 본인의 입장 표명의 그 내용을 보면 어쨌든 내가 출연료도 받지 않고 그리고 취소하고자 하는 팬들이 있으면 그 수수료로 내가 다 부담을 하고 이러한 손해들을 모두 내가 감내하고 어쨌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쭉 입장문을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대중 입장에서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은요. 이 공연을 참석을 하는 이제 팬들의 입장에서도 이 공연을 정말 온전하게 즐길 수 있을지가 또 의문이고요. 예. 본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그 다음 날 노래를 부르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참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와 비슷한,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 죄는 저지를 수 있죠. 비슷한 유명 연예인들이 비슷한 행보를 보였을 때, 죄를 저질렀을 때 나타냈던 행보와는 너무나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대중의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의아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마도 돈 문제로 귀결이 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티켓을 판매를 이미 완료를 했고 많은 초청 가수들도
지금 이미 초청이 돼서 한국에 아마 입국을 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 장소도 빌렸지요. 돈을 들어간 게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이 자칫 잘못해서 만약에 취소가 된다? 이 모든 책임은 김호중 씨에게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출연료 받지 않고 정말 이렇게 노게런티로 내가 노래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사실상 뭐 공연 취소로 인해서 떠나야 되는 위약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대관료라든지 뭐 초청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손해는 나는 좀 떠안지 않고 싶다라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반려견 훈련사죠. 강영욱 씨의 논란이 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있고요. 뭐 갑질 의혹도 있고요. 상당히 좀 며칠 새 굉장히 이파만파 퍼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폭로가 최근에 갑자기 좀 나왔잖아요. 이 부분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개를 훈련시키는 장소고 회사다 보니까 개 목줄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러한 목줄을 이렇게 화를 내면서 집어 던지기도 했다라고 하고 여기 이제 금전 문제까지 나옵니다. 뭐 급여를 마땅히 지급해야 되는 것을 지급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CCTV가 굉장히 사무실 내에 많이 설치가 돼 있어서 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해서 이렇게 뭐 누워서 뭐 근무를 하지 말아라, 자세를 똑바르게 하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개인이 쓰는 메신저까지 다 이제 감시를 하면서 6개월치를 다 들여다본 다음에 너 이거 잘못했잖아, 저거 잘못했잖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전해지면서 예. 많은 대중들이 알던 그런 좀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이고 이거는 좀 범죄 수준에 이르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지금 쏟아지고 있는 폭로들을 살펴보면 퇴직금과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9,670원을 받았다고 뭐 이런 직원의 폭로들이 나오고 있는데 노동청이 어쨌든 고발해서 일단 급여를 결국 받았다고는 하는데 근로계약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이상 좀 제3자나 그 외 사람들이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추가 폭로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사가 뭐 한두 해 운영이 되어 온 회사도 아니고 10년에 걸쳐서 운영이 되어 온 회사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이제 고용이 됐다가 뭐 나가기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대표의 입장으로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일관된 그 기준을 가지고 직원들을 대했을 것이고 이 직원에게 이렇게 정말 박하게 대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직원에게도 마찬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뭐 지급을 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뉴스를 보고 급여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금전 문제 관련해서 추가 폭로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나온 그 퇴직금 폭로의 경우에는 나는 정말 열심히 근무를 했는데 퇴직을 할 때 돼서 강영욱 씨가 나 좀 얘기 좀 하자라고 해서 뭐 내가 메신저로 좀 남겨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 말 없이 통장에 입금이 됐는데 9,670원이었다라는 겁니다. 퇴직금으로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따지고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랬더니 고객을 끝까지 너가 잘 이렇게 대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이제 월급을 삭감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참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이유죠. 추가 폭로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어쨌든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CCTV가 여러 대가 있었고 직원들의 메신저를 다 들여다보고 이런 부분들은 다 불법 요소입니까? 일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사무실에요. 직원이 6명이었는데 CCTV가 9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CCTV의 경우에는 뭐 방법 목적으로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회사에 이제 일반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회사에 의뢰 뭐 설치되어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그 사무실에 이제 CCTV가 비치고 있는 그 장소가 직원들이 이제 업무를 볼 때 하는 모니터를 정확하게 비추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휴게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탕비실이라든지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그 장소에까지 CCTV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었다. 나중에 발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CTV 설치를 할 때에도 그 설치를 통해서 내가 감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대상자의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동의를 받지 않는다라면 적어도 벽 쪽에 이렇게 CCTV가 설치되어 있다라든지
있다라든지 어떤 목적으로 되어 있다라든지 다 이제 게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직원들에게 그냥 여기저기 달아놓고 그냥 알아서 근무해라라고 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가 있겠고요. CCTV 설치 이제 가이드라인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메신저를 감시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하이브의 경우에 사실은 어떤 감사의 목적으로 내가 이제 동의를 받아서 확보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일괄적으로 동의서 받아놓고 6개월치의 사생활이 포함될 수 있는 내밀한 그런 대화까지 아무런 거름망 없이 그냥 다 이제 확보를 해서 감시를 했다라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어지는 직원들의 폭로에 따르면 이제 훈련비가 늦어지는 개에 대해서는 밥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또 직원들의 갑질 의혹과는 별개로 또 동물학대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쨌든 강영욱 씨의 입장이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져봐야겠지만 이 부분도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동물학대 부분은요. 동물보호법에서 이야기는 학대 이르기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학대 정황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훈련비를 입금을 안 했다라고 해서 견주가 그 해당 개에게 밥을 주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개를 대하는 강영욱 씨의 태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밥을 주지 않을 정도면 사실은 추가적인 좀 학대 행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동물보호법에서 이야기는 학대의 경우에는 어떠한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했다라든지 그런 경우에 사실은 이제 학대에 포함이 되고요. 좁은 의미의 학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대중들이 생각하는 강영욱 씨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거 학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넓은 의미의 그 학대에는 사실은 충분히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주나 아니면 이걸 목격한 사람이 고소고발을 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이것이 조금 더 수사가 개진이 되어서 입건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강영욱 씨가 좀 입장을 내놓기를 바라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본인도 좀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지금 폭로가 하나만 폭로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금전 문제부터 동물 학대 문제 그리고 폭행, 강요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쨌든 입장 표명을 하려면 죄송하다 내지는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아닌지를 좀 관련 증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나라든지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강영욱 씨 역시도 많은 사랑을 받는 공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사실인지 아닌지 얘기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수 김호중 씨 사건 그리고 강영욱 씨 논란 등과 관련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